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넘기고 다시 월요일인데, 이 정치판은 정말 이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설날 연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이번 대선판의 대주주인 문재인과 박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 밑에 이재명, 윤석열 요 잔챙이들이 움직이는 것 갖고는 판 변화가 안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윤석열이나 이재명 움직임 갖고는 더 논의할 게 없고 결국 문재인과 박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만약 문재인이 3월 9일 대선 끝나고 카드를 꺼내겠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에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데드라인을 저는 어제 2월 6일 오늘 2월 7일로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이 대선이나 재보선에 승부수를 걸려고 한다면은 어제 오늘까지 정리했어야 되거든요. 후보 등록 기간이 2월 13일, 2월 14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기 뜻을 살리는 주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대구 출마하고 막 이렇게 가려면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오늘까지는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온다는 얘기는 메시지가 이 선거를 그냥 넘어가겠다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 대구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거는 신뢰성이 없고 혹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다가 누구 하나를 이 꽂아서 내보낸다는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오판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오판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언비어나 혹은 박 대통령 팔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구 상황에서 김지원도 빠져 있는데 다 잔챙이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변호사 출신인 도토리 변호사가 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측근을 또 내보내가지고 그 판에서 한다는 건 한 10명 정도의 도토리들한테 집중적인 원망을 들을 사안이죠. 그래서 대구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구 하나 만약에 꽂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최악의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대구에 본인이 나간다는 전제로 종로나 서초에서 한번 승부를 건다는 건데 지금은 이 물리적인 시간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김경재 후보가 오늘 지금 10폭보다 약간 1시간 먼저 방송했는데 자민련이라는 당을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총재가 당을 인수해서 그 당의 대선 후보 나가기 때문에 당 문제는 뭐 얼마든지 해결이 되지만 그 개별 지역에 나갈 후보를 이렇게 자꾸 뽑는 방법이 시간이 일주일 갖고는 쉽지 않는 그냥 대충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 오늘 볼 땐 저는 박 대통령도 이번 대선 기간 그러니까 2월 13일, 2월 14일 요 후보 등록 기간은 건너뛰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선거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메시지로 승부를 걸려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 안 한다 해서 완전히 대선을 건너뛴다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냥 본인의 메시지로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안 돼. 윤석열은 조작 날조 검사고 탄핵의 주범이다. 이런 자는 대통령 될 수 없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윤석열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대구, 종로, 서초 정도는 잡으러 들어가자는 얘기란 거고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말로써 윤석열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문재인만큼은 아니지만은 박 대통령도 또 시간이 있다는 거죠. 2월 13일이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뭐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2월 말 정도에 그냥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미디어 치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칼럼을 쓰고 뉴스에 이 금요일 날 칼럼을 쓰고 지금 오늘도 칼럼을 쓸까 했는데 그냥 넘어갔고 내일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쓰고 나니까 이걸 써놓고 보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0년도 재보선이 아마 90 언제죠? 96년도인가 98년도 같아요. 90년대 후반에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 재보선으로 이제 첫 정계를 입문해 들어왔고 그때 이제 최서원이 이제 도우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박 대통령은 승승장구하면서 이 친박 세력들을 모아갑니다. 이게 뭐 거의 하나의 정당 수준의 이른바 계파를 모아간 거죠. 현대 정치에서 그 정도 계파를 모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볼 때는 김대중하고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저 노무현 그렇게 계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노무현은. 이 정도 세력을 모은 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대중, 김영삼보다도 더 김대중이 더 많은 세력을 모았으니까 나중에는 그 정도 세력을 모아가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박 대통령이 정치를 한 30년 하면서 모아왔던 세력이 전부 다 쓰레기들이고 변절자고 배신자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칼럼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 칼럼 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거예요. 30년 정치를 헛정치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이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 장사인데 30년 정치하면서 인간 같은 사람 하나 밑에 없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 있든 바깥에 있든 아니면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뭐 직접적으로 받은 거 없지만은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돈 해먹은 놈들이 이건 제대로 된 인간 같은 놈 하나 없었단 말입니다. 이 박 대통령 주변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탄핵의 진실이 안 드러난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이 한 스텝 내 걷는데 상당히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좀 너그럽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김대중이나 심지어 김영삼이나 아니면 이명박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쓰레기 기회주의자들로 다 둘러싸였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 문재인의 충신들이 쭉 깔려있잖아요. 이호철, 양정철, 탁현민부터 해가지고 밑에 문재인 이 친문 세력들 쭉 깔려있는데 완벽한 팀워크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저기는 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주변에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놈들로 다 둘러싸여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박 대통령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놈들밖에 없냐는 겁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선거판 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선거판을 짜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칼럼을 써놓고 보니까 아니 그럼 선거판 짜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누가 다 선거를 치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출마한다 그래도 보좌관 스텝이 한 10명 붙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제가 이 칼럼 마지막 부분에 자 먼저 이 얘기를 할까요? 자 허현준, 김희종이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과거 청와대 참모들부터 챙겨야 된다는 아주 그냥 파렴치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현실적인 상황은 알아요. 탄핵 이후에 박 대통령을 모셨던 청와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탄핵당한 그 정권의 청와대 멤버들을 갖다 쓸 만한 기업이나 공기업이 있겠어요? 이미 끝난 가문인데 정치 가문으로. 그리고 제가 평가하듯이
자기들 보스 하나 못 지키고 도망쳐 나온 놈들을 누가 씁니까? 누가 써요? 그렇다고 청와대 참모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최소한 2, 30명이라도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명예회복을 시키자 이렇게 나온 놈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2, 3, 4, 5 모여가지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태블릿 진실이나 파묻으려고 그러고 그런 짓 하고 있지. 청와대 참모치고 박 대통령 석방이나 명예회복 운동을 앞장서가지고 한번 모으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김대중이나 김영삼 참모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김대중 감옥에 있을 때 김영삼 그건 김영삼은 감옥 간 적도 없지만은 단식할 때 밑에 참모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구명운동하고 그렇게 가는데 박 대통령 감옥 가면서 이 박 대통령 쪽 청와대 참모들은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자,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지. 저것들은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영수증 내미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못 먹고 사니까 당신 석방됐으면은 당신도 꽤 많은 자산을 날렸지만 박 대통령은 워낙에 처음부터 큰 자산이 있어서 우리들 먹여 살리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냐. 막말로 지자체 때 우리 시의원, 구의원을 시켜줄 수 있지 않냐, 영남에.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아직까지도 이 둘러싸가지고 영수증 청구하고 우리 챙겨달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가진 자산이 없으면은 왜 모였겠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박 대통령이 대선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구에 출마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변절 세력들 다 쳐. 30년 동안 자기 모셨던 사람 다 치고 미디어 워치하고 한다, 이거, 미디어 워치하고. 제가 컬럼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딴 놈들 다 치고 미디어 워치하고만 손잡아야 된다고. 그거는 탄핵 무효. 탄핵 무효와 태블릿 진실 캐고, 이거는 되는데, 정치력 하는데 미디어 워치 하나 갖고 정치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대구 선거만 하더라도 이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 스텝이 10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바로 이 김희종, 내가 허현중까지는 아직까지 뭐 욕할 수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만. 근데 또 이것들 끌고 들어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번 판은 차라리 완전히 빠져서 아예 과거 30년과의 단절, 과거 30년간 박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세력과의 단절을 하고 자기 메시지와 자기 진실투쟁만 하다가 정치는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메시지하고 진실투쟁은 정치 비서는 쪽수가 100분의 1도 필요 없죠. 혼자 해도 되죠. 혼자 해도 충분히 혼자 해도 가능한데 5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꿰고 있겠지만 이 주변 사건과 연관된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서원 사건이나 태블릿 사건들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사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진실투쟁 같은 경우는 미디어워치나 우종찬 기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도움 받고 안 받고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텐데, 이왕 이 정치 본격적 제기는 이번 13일, 14일은 넘어간다면은 차라리 부담 없이 진실투쟁으로 가면서, 그건 당연히 미디어치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윤석열 목을 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거는 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지 않더라도 윤석열 목은 쳐야 돼요. 그건 탄핵 무효에 무조건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저희 지금 표지가 결정이 났는데, 이거 지금 좀 된 게, 이 표지가 요걸로 이렇게 된 거로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여기다가 탄핵 국정농단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이게. 예. 탄핵 태블릿, 국정농단 태블릿.
글쎄 그렇게 해도 하긴 할 텐데 이 반격의 서막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해서 따옴표를 치면 좋죠. 태블릿 반격의 서막. 뭐 제가 반격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뭐 제가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최선의 반격의 서막이란 단락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제 반격의 서막을 열어야죠. 이번 대선 재보선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여러 가지 시간 문제라기보다는 세력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30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세력을 정리하고 새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책을 내보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도 빨리 책을 내야 되겠구나. 제가 이걸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블릿 이 사용 설명서와 달리 거의 시간 순서대로 태블릿 조작과 이게 쫙 그냥 이어져서 가는 책인데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이 지금 써야 될 책이 뭐냐면 검찰의 공소장을 반박할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돼요. 막 공소장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게 죄다 거짓말, 이 공소장이. 검찰의 공소장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거를 하나하나 그냥 반박할 수 있는 걸로 책을 쫙 써버려야 되는데 최서원이 책을 썼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미디어치가 꼈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최서원 혼자 쓰니까 자기 억울한 거 그냥 막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공소 사실과 별로 관계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서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K재단 미르재단을 해먹었다. 뭐 누가 해먹었다. 이 얘기도 있을까? 이거를 이 검찰이 공소로 다 뒤집어 놨는데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내가지고 내가 K재단 미르재단 때는 뭐 했고 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말 좀 이상한데 저는 이제 와서 보면은 탄핵 관련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보수에서 한 20권 가까이 나왔어요. 20권 가까이. 거의 대부분 변호사들이 썼어요. 근데 그 변호사들 책을 읽으면요. 최서원 변호사든 박 대통령 변호사든 사건의 실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읽다 보면은. 제가 탄핵무효의 랭킹 뭐 탑5 안에 들어가겠죠. 탄핵무효 운동에. 저 같은 사람도 K재단 미르재단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 우종찬 기자 책을 보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변호사들이 책을 쭉쭉 냈는데 도태우 변호사든 최명성 변호사든 아니 K재단 미르재단을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의 실체가. 태블릿 PC를 누가 썼고 누가 조작했는지를 밝히듯이 K재단 미르재단 누가 만들었냐 원천적으로 그 얘기가 없어요. 변호사들 책에는. 이 사람들은 사건의 실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들이. 유영하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든 누가 그런 식으로 공작을 폈든 실제 국민들한테는 사건의 실체가 중요한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 책이 없다니까요. 변호사들 나온 책이. 우종찬 기자가 나중에 이제 낸 거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이제 좀 파악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얘기는 뭐냐? 죄가 없다. 박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었어도 SK구 무슨 삼성돈을 뜯어 먹었어도 그거는 공적으로 재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의 탄핵의 정서는 네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서원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최서원이 해먹게끔 판을 만들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형법상 죄가 안 된다. 과연 나는 그게 변호사들의 직업의식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 그러면 우리 재판은 미디어치 재판은 왜 그렇게 안 갔는데요? 우리는 시작부터 사건의 실체를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부를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기각 결정을 이제 뭐 각하 했으니까 이제 다시 전열을 가도 다시 재판만 묻게 되는데, 박 대통령은 재판 단계에서부터 실체를 밝히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검찰이 공소를 했어도 그 실체와 사실을 갖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했어도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유영아가 주도해서. 이러면 무조건 100점 배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국민적인 여론을 설득 못 시키고 박 대통령 팔이 병신들만 모여가지고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뇌물 하나도 안 먹은 우리 대통령 불쌍합니다 해가지고 돈 또 뜯어먹고 이런 짓만 벌어진 거예요. 5년 동안에. 단 하나의 진실도 안 밝혀지고, 제가 탄기구에 있을 때 탄핵 찬성이 70%였고 반대가 30%인데 5년이 지났는데 이게 왜 안 바뀝니까? 이게 7대 3이 조원진이 우공당 놈들 400억을 걷어서 썼다면서 5년 동안에. 그 6대 4까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실체적 진실 추정을 안 했다니까요. 심지어 최서원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최서원은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들이 막았어요. 진실 추정을 막은 거예요. 이제 변호사까지 다 제껴버려야 돼. 다 제끼고 다시 또 그냥 미디어 워치만 해. 미디어 워치만 하는 이게 딴 놈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딴 놈들. 설사 그것 때문에 구속이 더 늘어지고 못 나온다 하더라도 팩트 가지고 진실 투쟁을 붙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누가 분명히 어디 저 사탄파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이제 그거를 거대한 탄핵의 거짓 사안에서 한 10% 20% 정도를 차지하는 요 태블릿 부분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80% 누가 정리해야 되냐? 최서원과 박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줘야 돼요. 이런 책을 지금 빨리 내야 돼. 빨리. 지금 제가 오늘 최서원한테 편지를 쓸까 그러는데 빨리 준비하자. 우리가 대통령은 또 어떤 놈들이 또 달라붙을지 모르니까 빨리 내자. 그래서 그 진실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럼 차라리 정치를 당분간 포기하더라도 그게 낫겠다. 떨거지들만 안 묻는다면. 박 대통령이 이 정치만 안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떨거지들이 많이 떨궈져 있죠. 미디어치가 가는 진실투쟁 같이 하자. 같이 할 놈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떨거지들 이제 특히 이 6월 지자체가 문제인데 6월 지자체 때 박 대통령 빌붙어가지고 구현 해먹겠다는 놈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진실투쟁도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막 엮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친구 한 명만 국회의원 있었으면요, SKT 계약서 그거 물고 늘어졌으면요 지금 판박했어요. 예전에 이 민노총의 그 담병호라는 그 좌익운동가가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할 때 국회의원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데 요즘 제가 지금 한 2, 3년 동안에 국회의원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지금. 아니 재벌기업이 이동통신사 기업이 일국의 대통령의 목을 치려고 계약서를 위조한 증거를 완전히 파악했잖아요. 이걸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안 해. 이거를 일본의 니시오카 스토무 교수가 제 책 본 다음에 왜 한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언론사 따위가 아니라 통신사 기업 따위가 대통령 친다고 계약서 위조했는데 이게 왜 이슈가 안 되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일본 쪽에다가. 이 책 한 권에 다 나오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이 조작이. 근데 아무런 아니 국회의원 친구는 없어도 제가 기자 친구는 많거든요. 어떻게 기자 친구 한 놈 이걸 전화를 안 하고 기사 하나 안 씁니까? 이런 상황이는 거야. 이런 상황이 지금. 암흑시대 암흑시대. 그럼 차라리 잘 됐다. 여기에 전념을 해 가면 좋겠다. 좀 박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제안하자면은 몸을 가볍게 하고 차라리 이 길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